ADHD 텍스라는 말이 아예 있더라고요. ADHD한테 마치 세금처럼 나가는 그런 돈이 있는 거예요. ADHD를 가진 사람들이 평생 소득도 좀 더 낮고 저축 비율도 좀 낮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된다라는 이제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 진료실에서 ADHD 환자분들 이렇게 뵐 때 있잖아요. 네. 혹시 돈 관리 계획 세워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죠.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좀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계획 자체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아예 그 설계 자체를 안 해보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왜 ADHD는 돈 관리가 어려운지 내 특성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돈 관리라고 하면은 어떤 걸 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일단 가계부를 쓰면서 이제 좀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좀 그 앞으로 내가 돈이 얼마나 나갈지 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짜고 뭐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포함이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가계부 쓰고 예산 짜고 예측하고 이게 다 결국은 실행 기능이잖아요. 이게 또 우리 ADHD에서 항상 나오는 부인 전전두엽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ADHD는 이 실행 기능이 기본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어떤 능력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왜 계획을 세우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 자체가 이 ADHD를 가지신 분들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충동성 때문에 잘 안 됐어요. 이것보단 돈 관리 시작 자체가 안 된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그 다른 어떤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나 이런 환자들과 좀 다른 그런 좀 특수한 어떤 케이스 좀 경우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범칙금 꽤 많이 내는 경우. 범칙금. 네. 네, 과속이거나 신호 못 지켜가지고 범칙금 내시는 얘기를 꽤 자주 들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도 배우자분이 ADHD시거든요. 같이 진료를 받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범칙금을 3번 내셨고 최근에만 한 번 더 와가지고 자기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라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더 포인트로 화가 나는 거는 너 몇 번째야? 네! 그랬는데 안 내. 그것도 연체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추가 연체료가 붙은 걸 보면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되죠. ADHD 텍스라는 말이 아예 있더라고요. 아예 용어로 ADHD 텍스? 그렇죠. ADHD한테 마치 세금처럼 나가는 그런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료, 뭐 자동 결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수수료 같은 것들. 근데 뭐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좀 마음이 찝찝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TM 그 텔레마케팅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달에 뭐 몇천 몇백 원 내면은 뭐 이마트 쿠폰 주고 주유권 주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이거 이득인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제를 했거든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번 그 쿠폰 날짜 맞춰서 못 쓰고 그다음에 주유권도 놓치고 다음 달에는 써야지. 그래서 결국 이거는 내가 쓸 수 없는 거구나. 해지해야겠다. 그런데 해지하는 것도 계속 놓쳐. 그래가지고 거의 1년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구조가 다 이래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여 살려주기 때문에. 네. 세금 같은 건 바로바로 잘 내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안 하죠. 환경 설정을 잘 하셨군요. 네. 안 저도 된다는 걸 그런 인정하고. 이제 뭐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 2달 이렇게 연체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네. 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뭐 들려오는 얘기, 그러니까 그냥 경험담뿐만 아니라 연구로도 검증이 되어 있죠. 네, 그럼요. 연구를 보면은 ADHD와 돈 문제 이 연결은 굉장히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연구 결과 저희가 몇 개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일단 네이처에 실린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충동적인 소비, 그리고 신용카드를 뭐 이제 과다하게 좀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빚을 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결과가 있죠. 왜요? 좀 찔리시는 게 있으세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카드값 날인데. 충동적이긴 해요, 좀.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빚이 쌓이기 쉬운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플러스 원에 실린 연구에서는 이제 일상적인 금융 의사결정 과정에서
ADHD 그룹이 어쨌든 이제 충동 구매를 더 많이 하고 또 결정을 피하거나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더 컸다. 그러니까 이거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훈이 그런 식이잖아요. 맥시마이저잖아요. 여러 개 다 비교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충동적인 거를 합리화하고자 막 지금 아니면 타이밍 놓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없을 것 같고 이런 느낌 되게 세게 받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연구들에서는 ADHD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평생 소득도 좀 더 낮고 저축 비율도 좀 낮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된다라는 이제 결과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청구서를 내가 인지를 하고 또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비용들에 좀 대비를 한다든지 또 장기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능력들, 금융 관리를 하는 능력이 ADHD가 썰어졌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진짜 듣고 보니까 이 연구 결과들이 저희 진료실에서 보고 있는 장면들을 다 설명해 주네요. 네. 또 중요한 게 여기서 감정인데 충동 조절 능력, 감정 조절 능력이 ADHD가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지칠 때 이 소비가 바로 감정 조절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도 그런데 일반인들 다 그런 경우 많아요. 맞아요. 근데 네. 어쨌든 ADHD는 그게 빈도도 좀 더 잦고 크기도 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달에 뭐 납입할 거 생각하면 여기서 참아야 돼 라면서 우리 뇌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그냥 온갖 합리화를 하면서 팍 크게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ADHD를 가지신 이런 분들은 어떤 이제 부정적인 감정 자체에서 좀 조절하기가 힘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에 굉장히 좀 취약하기도 한데 이러다 보니까 투자할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요. 일단 제가 투자하는 어떤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는 기업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전망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좋다더라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즉각적인 보상, 예측 도파민이 막 나오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포모 같은 쟤는 저렇게 벌었다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이런 마음이 조절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충동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몇 년째 이렇게 해보지만 나는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규영이가 그래도 트렌드에 밝아요. 옛날에 규영이가 얘기해줬을 때 비트코인 샀으면 제가 지금 뇌부자들 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근데 아마 이제 제가 그 파는 타이밍을 아마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ADHD는 단기 보상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장기 리스크는 이제 과소평가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ADHD한테는 어쨌든 또 계획 세우고 해야지 그렇게 말해봤자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와 규칙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좀 얘기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외주를 맡기고 있는 거죠. 네. 배우자가 있거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좀 맡기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성인인데 내가 좀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께는 저희가 계획 세우세요 이게 아니라 규칙 하나만 만들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죠. 일단 요거는 저도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루지 않는 거. 바로바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공과금들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주로 이제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거를 다 컴퓨터 앞으로 가져와요. 그 다음에 뭘 하다가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찢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찢겨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으면 약간 마음이 불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바로바로 좀 처리를 하죠. 나만의 어쨌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좀 불편감을 불편감 느껴지면서 컴퓨터 하면 기분 나쁘거든. 게임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자동화입니다. 어쨌든 자동화. 스스로 안 믿어야 돼요. 나는 이거 약점이 있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아야 되고 이 자동화 시스템에 넣어야 됩니다. 관리비, 공과금, 카드값 막 이런 거 안 내면 손해인 거 무조건 다 자동 이체로 해놔야 돼요. 내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할 때도 날짜도 막 애매하게 흐트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최대한 고정하는 게 좋죠. 뭐 매달 10일이면 10일, 뭐 15일이면 15일 이렇게요.
그리고 소비할 때는 좀 이렇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뭐 요즘에 사실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사시는데 일단은 장바구니에 담아라. 네. 그 다음에 바로 사는 게 아니라 2, 3일 정도 일단 기다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 3일이 지났는데도 그때도 내가 사고 싶다 하면은 그때 사보시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저희 꽤 많이 얘기해 왔던 거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책이래요. 환자분께 말씀을 들은 건데, 구매는 4주차만 하라. 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시도해 보시는데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1주차에는 이렇게 너무 갖고 싶어도 그냥 목록만 적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4주차가 됐을 때 이제 1, 2, 3주차에 있던 거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사는 거예요. 그건 좀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환자분은 어떤 거에서 좀 도움을 받으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충동적으로 감정이 올랐을 때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든 어쨌든 뭐 긍정적인 감정이든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시스템을 좀 더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은 4주차가 됐을 때 여러 개가 쌓여 있으면 약간이라도 브레이크가 더 걸릴 것 같아. 아, 맞네. 네,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어씨 이렇게 많아?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4주차에 1주차, 2주차, 3주차 때 사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보면서 아, 내가 좀 참았구나. 여기서도 어떤 뿌듯함, 성취감을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4주차면 또 일단 카드값 나가고 나서 네. 통장이 약간은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야, 근데 그럼 또 위험하려나? 왜요? 카드값 이미 나갔으니까 이건 다음에 내도 되니까. 네. 뭐래도 위험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ADHD에 있어서 애매한 제한보다는 명확하게 금지하고 허용하는 걸 딱 구분해 주는 거. 그러니까 다 막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허용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잘 먹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예,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예,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아주 뭐 단타, 뭐 초단타 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만 해도 지금 안 들어가면 이거 바로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예, 다음날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ADHD 당사자분들 혹은 ADHD를 이제 가족이나 뭐 연인으로 두신 분들 다들 알 겁니다. 이 사람이 돈 관리 잘 못한다는 거. 그럼 그 돈 관리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얘기를 해왔냐? 야, 그럼 완벽한 가계부를 써. 야, 의지로 좀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다르게 제안하는 거죠. 맞습니다. 매일 말씀해 주신 것들은 ADHD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직접 많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좀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나 예, 어떤 그 자동 프로그램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소비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며칠이든 아니면 4주차야든 이렇게 미뤘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ADHD의 돈 관리의 문제는 노력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돈 관리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라는 분들은 댓글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서 다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